배달 앱 상생 협의체 결국 날치기 합의가 나왔다라는 주제인데요. 뭐 예견된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은 이 상생협의체에는 일단 라이더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죠. 예. 반쪽짜리로 일단 출발은 했던 거고요. 예. 근데 그 반쪽도 반토막이 났어요. 네. 일단 라이더가 빠져서 반쪽인데 이 반쪽도 반토막이 났다. 무슨 얘기냐? 네네. 그 막 보도에는 뭐 상생협의체 막 극적 합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자영업자 단체가 4단체거든요. 네네. 4단체인데 이 중에 딱 절반, 2단체만 동의하고 예. 2단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동의할 수 없다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의 반만 참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골 때리는 보여주기식이네요. 상황이고요. 네. 골 때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영업 단체들도 다 같지가 않거든요. 같지가 않은데 이 합의에 동의했다는 자영업 단체 2단체를 보니까 제가 뭐 명칭까지 언급은 안 할게요. 보아하니 배달 업종들이 별로 없는 단체들 있더라고요. 네네. 동의하지 않은 단체들은 치킨이나 피자나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배달이 많은 업종이 있는 쪽들은 결국 동의를 못한 거고, 네네. 배달이 별로 없는 단체들 그리고 관변스러운 단체들, 그냥 네네. 무슨 진짜로 뭐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변스러운 단체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박수 쳐주고 악수하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날치기 합의의 내용이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에 따른 뭐 수수료 몇 프로, 배달료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그 표를 우리가 다 일일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 라이더들 입장에서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보자면 수수료가 제일 높은 구간이 배달 매출 상위 35%에 속하는 매장들은 수수료와 배달료가 제일 세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배달을 하는 업장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네. 대부분. 이게 그 사업장, 그러니까 음식점도 많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네네. 배달 매출이 높다고 해서 그 음식점이 엄청나게 크고 막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점 규모가 엄청 큰 데는 주로 홀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홀 장사. 배달이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배달 매출은 낮을 거예요. 네네. 근데 오히려 홀이 거의 없고 이런 데는, 그리고 커피나 치킨, 피자 이런 데들은 거의 100% 배달인 거잖아요. 요새 뭐 우리 라이더들 픽업하러 가면 그런 매장들 많잖아요. 배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배달 매출이 그런 데들은 배달 매출 상위 35%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배달 매출 상위 35%에 속하는 대부분의 배달 매장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네네. 여기는 배민으로만 볼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난 2024년 7월 이전 시점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오히려 올랐고, 네네. 1%포인트가 올랐고, 배달료도 무려 500원이나 인상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배민이 승자인 것 같아요. 이걸 예상하고 수수료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깎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오른 거예요. 결국에는 올랐다. 그 효과를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불러서 흥정하듯이 이미 탁 올려놓고 흥정하듯이 하면서 적절하게 자신들의 손익을 계산을 가져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카페 사장님이 이미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요렇대요. 대략 25,000원짜리를 팔면 또이또이다. 예전과 지금이. 이거 지금 합의 사항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예전과 지금이 또이또이인데 25,000원짜리 밑으로 팔면 손해다. 네. 그리고 25,000원보다 더 높게 팔면
조금씩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남는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셨는데 문제는 배달 매장들 우리 픽업하러 가다 보면 25,000원 밑으로 있는 음식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요새 또 1인 가구도 많고 뭐 소분해서 주문도 많이 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로 가면 네.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합의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 보는 자영업자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네요. 배달 매출 하위 20%. 하위 20%. 이 혜택이 있거든요. 이거 합의사항 적용하면. 홀장사를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매장 뭐 음식점 엄청 큰 데는 홀장사가 중심이거든요. 배달 안 하고. 그런 데는 오히려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협의체 합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참 영세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좀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맞습니다. 역시 이 협의체마저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뭐 누구는 결국엔 진전 없는 상황에서 머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네. 이번 합의는 딱 3년간만 유효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합의사항 맨 밑에 보면 3년간 지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한 건지. 그 3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3년 무슨 의미지? 아무튼 네. 그건 우리가 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낼 수 있는 결과가 이 정도인 거다라고 하는 걸 너무 여실히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가지고 더 이상 논평할 게 없어요. 자율규제가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3년간 그걸 또 지킨다? 네. 그러면 이제 분명히 플랫폼사는 그럴 거거든요. 우리가 3년간 손해봤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올려야 돼.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거로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플랫폼사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고 그 제가 볼 때는 쿠팡이츠가 승자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뭐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쿠팡이츠가 승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배민이 승자였다. 이 배민이 아주 그냥 열심히 집요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이거 협의체 하기 전에 수수료 이미 올려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협상력을 막 발휘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쿠팡이츠 발목 잡아가지고 쿠팡이츠가 하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버렸어요. 네, 또 정관 출신을 모셔가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니 이런 테이블이 근데 앞으로 이제 라이더와 진짜 이제 배달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테이블 다시 재개되거나 조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앞으로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테이블이 다시 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라이더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요 플랫폼사가 이걸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생협의체가 합의해가지고 우리 수익이 줄었다. 그래서 라이더한테 줄 돈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구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 배민은 오히려 이익을 본 거고 쿠팡이츠는 거의 조삼모사 수준으로 보이고 근데 이걸 이유로 또 광고비나 이런 걸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랫폼사는 여기에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라이더의 운임을 깎자고 드는 거는 진짜 사기다, 기망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가지고 저항을 해야 되고 결국 상생협의체가 이렇게 파행으로 날치기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결국 12월 20일 날 우리가 모여서 라이더들의 목소리, 라이더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